김정일 위원장이 되게 야속하게 생각되셨습니까? 근데 그것도 참 아쉽고 또 그 클린턴이 못 간 것도 아쉽고. 네, 지금 보신 것처럼 고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 전까지 머물렀던 곳이 동교동 사저입니다. 1961년에 이사를 와서요. 일산 시절과 청와대 시절 등을 빼면 평생을 머물렀던 곳이죠. 네, 수많은 정치인들이 방문을 해서 동교동계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우리 정치사의 소중한 공간입니다. 자, 그런데요. 일주일 전쯤에 이 사저가 카페 사업자에게 팔렸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런 뒤에도 한동안 정치권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는 걸로 보이자 이런 비판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좀 기대를 걸었는데 일주일 내내 아무런 한 줄의 논평조차 없는 걸 보고 이미 저는 약간 비위가 상했던 것이 민주당의 뿌리를 지키자는 노력에 진정성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자, 민주당이 일주일 동안 한 줄의 논평도 내지 않았다. 논평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김보엽 의원님. 예. 이 동교동 사저는 꼭 지금의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넓게 보더라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인데 예.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더 이제 정치권에서는 충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논평을 하시겠습니까? 동교동계, 상도동계는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집이 있던 공간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예. 한국 정치를 30년, 40년 중심에 있었던 분들이 머물렀던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어느 한 정파를 대표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냈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역사적인 많은 일을 해서 존경받는 대통령이며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셨습니다. 예. 그런 분이 수십 년 머물렀던 공간,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던 공간, 이런 공간은 저는 정부나 서울시가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지키고 보존했어야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 의원까지 지낸 그 아드님이 유산을 상속받고 세금을 내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까지 왜 그 민주당 동교동계의 큰 어른들도 있고 민주당 지도부도 있고 예. 민주당 수많은 의원들도 있을 텐데 이분들과 상의하면서 이 문제를 이희호 여사가 사저를 보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유언까지 냈으니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지 못했을까 몹시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오늘 오후에 뉴스를 보니 그 카페 사업자가 되팔 생각이 없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지 말고 그분을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재산상의 손해가 나지 않게끔 해서 이 문제는 지금이라도 정부도 정치권도 앞장서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한민수 의원님.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의견들은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일단 앞서서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저도 이제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문제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정말 지금도 존경하고 사랑하시는 많은 우리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동교동 사저 문제가 이제 자녀들 그 아들들 간에 여러 가지 좀 분쟁의 요소가 있었고 또 유산 상속 과정에서 이런 뭐 이제 소송도 있는 그런 정도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라는 역사적 그 집이 사저가 이렇게까지 팔렸다 카페 주인에게 했다는 거는 저도 좀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파악이 좀 됐습니다. 파악이 됐고 이재명 전 대표에게도 많이 보고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당대회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전대회가 8월 18일 이후 끝나면 새 지도부가 출범을 하면은 우리 동교동 재단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하고 네. 지금 구입했다는 분 측하고도 아마 그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들 많은 국민들이 주시는 것처럼 이건 영구 보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사적화할지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이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마음은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가지 정말 이견이 없을 정도로 김대중 대통령이 평소 해오셨던 평생을 걸쳐서 해왔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또 우리 IMF 극복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여야가 초당적으로 또 힘을 모으는 그런 또 같은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예. 해봅니다. 이번에 이게 이슈가 되면서 이제 DJ 그리고 뭐 YS까지 거론되면서 당시에 경쟁은 또 치열했지만 타협과 또 협상을 잘 하면서 정치력을 발휘했던 정치인들의 모습들이 요즘은 잘 안 보인다 이런 생각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슈가. 근데 뭐 차치하고 지금 정청래 의원은 국비하고 서울시비를 투입을 하는 것을 제안을 했거든요. 오신환 의원님. 네. 부시장 경험도 있으시니까 네. 이게 제도적으로 현실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제안이에요? 저는 이제 정청래 의원이 사실 뭐 법사위에서 국회법을 뭐 막 흔들면서 본인 마음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사실은 법을 좀 제대로 안 본 것 같아요. 과거에 이미 이 김홍걸 씨가 2020년도에 당시에 박원순 시장 때 이 부분을 사적 매입이나 문화유산으로 좀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요? 예, 박원순 시장이 그때 문화재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심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조건에 부합되지 않고 법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사실은 민주당이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사실 21대 조수진 의원이 국민의힘의 조수진 의원이 7월 5일 날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이것이 다시 한번 언론에 조명된 바가 있거든요. 그때 서울시 정무부시장 제가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정무부시장에게 DJ 사저를 좀 서울시가 매입해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문자를 보내요. 그 이후에 바로 김대중 그 평화센터의 이사장인 김홍업 둘째 네. 아들이죠. 차남인 김홍업 이사장과 오세훈 시장이 만납니다. 만나서 다시 한번 그걸 검토하는데 역시나 법적으로 조건이 부합되지 않아서 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법사위에 뭐 정청래 의원이 또 힘으로 밀어붙여서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지금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졌던 정치적인 업적이나 또 민주화에 대한 이룩한 그런 정치적 유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전 국민들이 많이 인정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네. 현재 되어 있는 법적인 조건으로는 사실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을 뭐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이걸 나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그렇지 않다면 사실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예. 현재 제도상으로는 어려운 제안이었다라는 얘기군요. 전성균 의원님, 개혁신당에서 이 이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DJ 사제까지 단순히 돈 문제로만 볼 수는 없고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도 몰랐고 너무 난감하고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 예. 아까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계기로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는데 또 민주당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존경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4월 2일 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첫 국회 연설에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도차지하지 못하도록 선거법이 제정이 되면 예. 2004년 현실화된다면 과반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정치 연합에 내각 구성 권한을 주겠다, 이양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김대중 대통령님 뭐 화합과 용서에 대한 심볼이시고 또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민주당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별개로 협치의 가치 현재 민주당에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협치의 가치요.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앞서 이제 DJ YS 시절에 이런 정치 어찌 보면 뭐 낭만이 있었던 정치라고 많은 이제 정치 원로들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계기로 삼으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한 1분 남았나요? 네, 1분 남았네요. 김보엽 한민수 의원께 30초씩 드릴게요. 예. 이 문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김보엽 의원님? 예, 먼저 하시죠. 저부터요. 네.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민주당이 적당한 안을 제시를 하면 예. 조국 혁신당도 몹시 안타깝게 보는 문제이니만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돕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에 자산이 많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매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김대중 대통령 사전은 당연히 많은 국민들이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있는 대통령 아닙니까? 당연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은 적극적으로 이걸 보존하고 또 사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겁니다. 그때 우리 뭐 꼭 조국혁신당뿐만 아니고 국민의힘과도 같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협의해서 네. 국민들로부터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 이슈 역시 초당적 협력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